다 알겠지만 내가 술 먹고 오전에랑 막국자라고 어디 다녀야 되는 게 있잖아. 목요일 오전에 내가 세미나 할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한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2의 다트데이 상황이 끝났고 6월달 말에 3일 탁구데이 탁구도 잘하는 법을 옷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다음 좀 처음에 서두가 좀 거창해요. 용두사비로 끝날지. 사실 인류학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설이 많아요. 정답이라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가 북상하고 유럽으로 동진하고 그러면 유라시아를 붙여서 러시아 이렇게 예전에는 5대양이 이렇게 서로 벌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진에서 아메리카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지금 피지 뭐 이런 섬도 있잖아요. 호주 이게 다 예전에는 붙어 있었거든요. 동진한 사람들 그리고 호주가 예전에는 인도 밑에 있었다는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가 북진하고 동진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처럼 통신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리가 100km 정도만 떨어져도 서로 평생 볼 일이 없다니까. 나름 소신껏 열심히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시족국가, 부족국가 뭐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발전을 한 거고 아메리카까지 간 사람도 발전을 한 거고 나름 소신껏 발전한 거예요.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연찮게도 이 부족국가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국가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떠냐면 초기 단계에는 사회들이 종교하고 정치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통 많이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토템 신앙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고 어디는 뭐 곰을 숭상하고 어디는 호랑이 숭상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토템 신앙하고 종교하고 그런 종교하고 정치가 막 섞이면서 처음에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희한하게도 사회가 발전하면 그 분리가 돼요. 정치는 정치대로 좀 체계화되고 종교는 종교대로 또 전문적인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중세 유럽 때는 역사의 태행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하고 정치가 계속 분리된 상태로 쭉 갔다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얘기도 했었지만 콘스탄티노플 형제가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해지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에 엄청나게 박해했잖아요. 기독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음지에서 되게 좀스럽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형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인기가 많으니까 기독교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믿는 사람 저렇게 많으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주고 대신에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 정의도 좀 인정해주고 그게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살고 기독교도 이제 양지로 올라와서 박해받지 않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 상태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흐르면서 정치와 종교가 강하게 결부되다 보니까 부패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익히 아시는 멸제부 같은 그 잘못된 믿음이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에 이제 퇴행을 해서 재정일치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다행히 깨진 거야. 왜 깨졌냐면은 이 두 가지. 기후변화하고 시간적인 두 가지인데
이상 차서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지만 1400년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유럽의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 2도 3도. 지금 덥다고 막 난리치지 이거보다 훨씬 더 덥았어요. 훨씬 더 더워서 이상 고온 현상 상당히 오래됐던 지금 있고 지금은 600년, 700년 그러니까 한 1400년 15세기 그 정도에 유럽 전역에 한파 그때 오히려 기온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 무렵에 이제 뭐 그러니까 가뭄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기온이 너무 내려가니까 흉작 그러니까 흉년에 반드시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유럽 정세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되게 이제 좀 엉망진창이 되는 그게 기후하고 되게 큰 영향을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존의 이런 그 안정된 정치와 종교가 강하게 결부된 안정된 이것이 계속 갈 수가 없는 그런 내부적인 모멘트가 생겨버렸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유럽이 그 실크로드라고 상징되는 그 길을 통해서 동양하고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럽의 은 이런 것들이 동양으로 가고 동양의 후추나 차 이런 것들이 교역을 통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길목에 있던 세력이 지금은 지금 이슬람 세력 오스만 투르크 이런 애들인데 걔들이 이제 강대해지면서 그 교육률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동서교육을 통해서 유럽이 돈을 버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타파하려고 벌린 전쟁이 뭐죠? 그 동서교육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벌린 전쟁. 몇 차에 걸쳐서 십자군. 그거예요.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예루살렘 성전 대책점 이런 거지만 이제 그 내막에는 이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이슬람 세력 오스만 투르크 이런 애들이 거기 딱 잡고 통행세 너무 세게 물리고 그러니까 7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어. 사실상 거의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전처럼 동서교육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대안으로 찾아낸 게 신앙이야. 왜냐면 그 실크로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서지가 그게 아니고 바스토 그 사람이 희망봉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남아공을 이렇게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그 길을 개척한 거야. 엄청 돌아가는 거지. 그래도 실크로드를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일단 그걸 개척했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인도까지 가는 짧은 거리를 찾기 위해서 서진에서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가 인도 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인도를 가려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에 가서 후추를 실어오려고 해요. 그 당시에 유럽의 후추가 되게 비싸요. 왜냐면은 유럽 애들이 고기는 좋아하는데 그때 냉장고가 없잖아. 고기가 썩잖아. 후추를 때려 부으면 썩은 냄새가 아주 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후추가 금가루부터 비싸서 하여튼 그런 거. 자, 그러면 얘기를 돌아오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1400년경에 기후가 크게 내려가서 농작물도 되게 피폐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불만도 많았고 유럽 정세도 안정적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개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길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재정일치 중세 유럽이 드디어 붕괴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뭐 종교개혁, 르네상스 이런 데까지 넘어오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 암흑기 동안에 신학이 현실 정치, 현실 상업, 현실의 어떤 여러 문명을 너무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뭐냐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중세 유럽 시절 이게 지금 그때로 치면 지금 한 600년 700년 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존재에 비하면 뭐 개미와 같은 존재다.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그때. 그리고 그때는 인간의 욕구, 욕망에 대해서 제약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사실 약간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치부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막 높은 탑을 계속 쌓다가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하느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그전에는 원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했는데 그때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군기를 딱 잡으셔가지고 이제 말이 달라졌다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중세 유럽엔 그랬다는 거예요. 중세 유럽. 근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고 관련된 게 이거 장난이 있는데 이거예요. 용수철 오랜 기간 누르고 있으면 이게 반동으로 팡 하고 튀잖아. 그러니까 중세 유럽 시절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이성, 어떤 욕구, 욕망, 뭐 꿈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누르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반작용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폭발적으로 이 시절에. 그래서 이 시절에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어쨌든 하느님보다 신보다 못한 존재인 건 변함없어. 그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만들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계몽주의 이런 생각도 많이 퍼지고 그래서 이제 멘탈리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 영향을 끼친 여러 사상 중에 난 되게 중요한 칼빈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주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제약이 아니다. 하느님이 좋아하시거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상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부자 이런 거는 야 부자는 감옥 가죠. 지옥 간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리대금 먹고 이런 것도 제약시키고 약간 좀 그런 거라면 칼뱅주의 덕분에 현대 자본주의가 온 거야. 그거 왜 제약주의 하냐? 네가 열심히 하는 건데.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부자하고 많이 독하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약시대의 인간의 어떤 욕망, 꿈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되게 진취적인 멘탈리티를 변한 거야, 인류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선 말기 사람들하고 여기 지금 마주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지금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점에 갖고 있는 사고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를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해외 출장 같은 걸 가거나 여행을 가보면 호텔이나 뭐 콘도 이런 데서 TV를 틀잖아. 그러면은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채널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긴 해. 근데 우리나라의 시청률이 낮으니까 막 채널 번호로 막 700번 막 그런 데 있는데 해외 나가보면 이렇게 손에 잡히는 채널 번호는 이런 채널이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양 애들을 보면 뭐 탐험, 뭐 오지에 가고 뭐 남극을 탐험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문화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이 피곤해 이렇게 되지만 걔네들은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야. 하나의 내 한쪽을 차지하는 이런 거. 그래서 뭐 우주를 탐험하고 이게 사실 이거 대단히 서구적인 말이에요. 달나라 탐험하고 거기 가도 뭐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국 멘탈리티를 보고 그죠? 근데 뭐 하성에 막 사람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말한 이 맥락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더 잘할 수 있다. 과거에 못하던 걸 해낼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못 가던 북극을 우리가 갈 수 있다. 옛날에 에베레스트 높아서 못 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노력이 쭉 쌓인 거예요. 그래 노벨상도 보면 최근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 학상 발표를 이제 이걸 내가 갖다 놓은 이유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하에 과학 발전했어.
가학발. 그러니까 중세 시절의 길드라고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길드 알잖아요. 그죠? 중세 시대 길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양훈 팀장이 커피 잘 만든 기술이 있어. 그러면 우리 홍연구원이 도제로 제자로 들어가. 그럼 40년 동안 뭐 제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 커피를 하는 거 알려줘. 그럼 이제 죽어. 나이 들어서 100살 장수하다 치고 100살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물려받지. 그럼 또 다음 제자야.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술이 안 변해. 앞에 스승이 하도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더 좋아하지. 왜 그 전통에서. 그러니까 그걸 굳이 개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하는 걸 내가 얼마나 똑같이 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기술을 얼마나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뭐, 내가 50년 전에 커피 마시고 똑같다 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중세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그게 몰라 싶잖아. 근데 현대 과학은 그런 식으로 해. 앞에 유명한 과학자가 내놓은 이론을 반박하고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해보고 정발하고 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러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중세 시절의 그런 기술도 기술이고 지금의 사이언스에서도 기술도 기술인데 앞에는 기술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그쪽이었다면 지금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못 풀었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기에 이제 스포츠도 들어가요. 요번에 가운데 맞춰서 못하는 그리고 요거는 뭐 내가 되게 스캔 많이 해요. 요즘에는 내가 여기 잘 못 가가지고 여기 이 동네 최고가 419점인데 416점. 그러니까 스포츠도 우리가 익히 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도 이런 흐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스포츠라는 게 없지. 그러니까 더 잘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축구든 야구든 하여튼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의 사고방식 하에 과학 발전도 있고 스포츠 발전도 있고 탐험도 있고 뭐 우리가 문명도 이래서 그렇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근데 지금 말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어떻냐면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분제가 있었어요. 인도 신분제가 이렇게 인도 안 가서 모르는데 브라마니, 크사트리아고 바이샤라고 수드라고 이렇게 요렇게 나누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직업별로 나누는 것도 한 200개, 300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2000년 전에 원래 인도에 살던 사람도 있었고 그분들이 약간 피부가 약간 검고 이랬는데 유럽 쪽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리아족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인도를 점령한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 계층을 밀어내고 유럽에서 너무 아리아족이 이쪽 계층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인 사람들하고 수드라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딱 봐도 차이가 나,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영화 봤을 때 좀 허연 사람도 있어요. 이 브라운. 근데 이제 좀 피부 검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게 실제 인종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면 인도만 이러냐? 우리도 조선시대 신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재밌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성씨가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몇 퍼센트? 조선 중기처럼 1700년. 몇 퍼센트였어? 15%. 15%. 그보다는 많은데 한 30%. 아까 30%. 그러니까 우리 지금 15명이면은 우리 중에 4명은 성씨가 있어요. 최씨도 박씨가. 나머지 10명, 11명은 김개똥, 개똥이 연년이 뭐 이런 식으로. 성이 없어. 성이 없으니까 족보고 뭐고. 그러니까 성이 있는 우리 중에 3-4명만 뭐 양반이든 중인이든 그런 거고 나머지는 그냥 사무공상에서 좀 밑에 있는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선 말기가 되면 나라가 어지러지고 내간 매진도 막 성행하고
버스를 돌고 사고 뭐 신문도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얼랭뚱땅 성들을 다 갖춘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가 되니까 성씨를 다 가졌어. 그래서 내가 이거 잠깐 건데 특이 성인 분들은 그때 새로 생긴 성도 아닐까 해서 근데 흔한 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냐면 내가 성이 없던 사람이야. 성을 만들어야 돼. 근데 기씨 이렇게 만들 좀 어렵지. 기씨 몇 명 안 되거든. 그럼 어디 가서 만드는데 어디 기씨요? 이러면 진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김씨 이러면 김치 흔하거든. 무슨 얘기 하겠어. 그래서 얼랭뚱땅 성씨를 다 갖춘 거야 조선 말기에.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제사 막 이런 거 하죠. 차례 이런 거 진짜 율곡 이인 후손처럼 뼈대 있는 집안은 제사를 그렇게 삭달을 부러지게 안 해. 원래가 뭐 물 떠놓고 뭐 지포 몇 개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그냥 그래서 이 선생도 예전에 이제 지식인 답변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얼만큼 정성 들여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율곡 이 선생이 그냥 간편하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근데 조선 말기에 성씨가 없다가 갑자기 만든 사람들 족보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양반 가문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삭달을 부러지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야 너네 집은 뭐 이만큼 우리 집 이만큼 익히는 거야.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얘기가 돌아오면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딱 됐잖아요. 그치? 우리가 근대화 타이밍 놓쳤지.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해보자. 메이지 유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오개혁을 했다고 기억나시죠? 갑오개혁이 몇 년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이버 치고 나오는데 20세기 초기에 그런 걸 했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신분제를 탈피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탈피했지 양반 쌓는 개념이 있었을 때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은 6.25 때까지. 6.25가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6.25 덕에 신분제 멘탈리티가 완전 없으니까 전부 다 제로섬이 돼버렸거든. 다 그냥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6.25가 없었으면 인도도 놀랍게도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없어.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대충 눈치 보다가 너 수고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6.25라는 걸 통해서 그냥 전부 리셋이 돼서 뭐 양반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이게 돌아오면 중세 유럽이 깨지고 르네상스 뭐 거쳐서 쭉 이렇게 말한 이런 흐름으로 오지 못한 나라들은 여전히 신분제가 있어. 인도처럼, 방글라데시처럼. 근데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 게 한번 깨지고 박살나고 막 사회가 뭐 우리 6.25처럼 이런 걸 겪고 해서 그렇게 된 나라들은 신분제가 없어. 그러면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다. 우리가 그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어제 좀 짚고 넘어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신분제가 탈피돼서 좋은 점은 뭐냐면 누구나 성공할 기회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신분제가 없는 나라일수록 스스로 불행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자 인도야. 내가 지금 이 계층에 있어. 되게 먹고 살기 힘들겠지. 진짜 힘들다. 이 사람. 하지만 운명이야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냥 타고난 운명이야. 그러니까 다음 생에 좀 이번 생에 텄고 여기 힘들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한 거야.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 불쌍하지만 본인들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안 돼. 다음 신분제가 없는 사회는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못 살거나 사회를 성공 못하면은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신분이 나더라는 건 아닌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내 친구 열심히 해서 TV도 나오는데 이런 거. 근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 모든 결과 원인을 자신의 노력으로 생각하면은 자책감과 불행의 쓰나미가 없는 거예요. 요건 아니야. 요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점이야. 여기 중요한 거는 결과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점을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내가 그냥 다시 보는 살아보니까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과 노력은 당연한 기본이고 재능, 환경, 운도 따라야 되는 일이 달라. 모든 일이 이렇진 않아. 또 모든 일이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하게 되는 일들이 이런 일과 이런 일로 구별돼. 그래서 이런 일은 만약에 결과 시통치 않으면 자기 탓을 해도 돼. 내가 열심히 안 한 걸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아니야. 대표적으로 노래 잘 부르나? 이거야. 엄선이 노래 못 부르는 건 이게 아니라고. 재능이 없는 거야. 그림 잘 그리나? 좀 그리지. 평균 이상 그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운 좋게 재능이. 맞았으면 이거. 다졌다고 약긴 싸고 다졌다고 약긴 싸고 어린 시기로 만나야 진짜 좋지. 자,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자기 탓을 해도 돼. 이런 일은 아니야. 다 맞아. 자, 이제부터 나누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기는 노력만은 안 돼.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 손흥민 노력 얼마나 많이 해. 노력은 기본이고 타고난 재능이. 그리고 환경도 맞춰줘야 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무슨 축구냐 공부해라 이랬으면 손은 안 좋지. 성민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리고 운도 따라야 돼.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포지션에 월드 베스트 선수가 있으면 내가 몇 년 동안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SK 와이번즈 이주원 선수. 박경환이 뭐 있으니까 호수자는 한국도 없거든. 이전에 못한 게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준비도 됐고 열심히도 하고 막 능력도 있는데 뭐 자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조기 축구 선수로 내가 활동하는 거야. 저기 그 각상도 아들이 조기 축구 선수 VIP 그런 했대잖아. 그런 거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기 축구 선수로서 내가 축구를 이해하고 그냥 민폐 안 끼칠 정도로 축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내가 한 경기 자책골 2번 넣은 적 있어. 경장님 표정이 인치가 됐어. 딴 데 쳐다보고 욕을 하더라고. 나를 쳐다보진 않아.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군대 축구는 알지. 계급이 높으면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계급이 낮으면 수비수고. 그 다음에 골키퍼는 10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소대장이가 스트라이커인데 1년 동안 한 골 넣는 거야. 안 들어가더라고. 희한해.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를 점점 포지션을 누르더니 최우명 수비수 그러니까 홍명보 자리 그 자리에 나를 뺐어. 그러면 이제 골키퍼하고 나 이제 우리 팀 공격하면 내가 뒤에 나가고 골키퍼 10명이니까 요즘 누가 때리냐 그런 거 선임이 다 잘해줍니다 이러고 이래도 없는 선수가 소리하고 이렇게 하다 이제 상대팀 공격 오면 내가 그때 막 뛰쳐나가서 뭐 걷어내는데 내가 스트라이커 할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던 볼이 내가 수비수로 걷어낼 때 스피를 넣어서 뒤로 들어가고 희한한 게 뭔지 알지? 저 우리 다트 할 때 20만 치려고 안 맞는데 옆에 있는 5만 치려고 20 땅땅 맞잖아. 그런 거 재능이거든.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손흥민만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어. 재능이 없는 거지. 환경에 안 맞춰주면 운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기 축구 선수로서 그냥 기본적인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면 내가 안 해. 하지만 아니야. 내 자신있게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은 이거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능하고 상관없어. 안 믿기지. 전혀 안 믿기지. 안 믿기지. 재능하고 절대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야지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내용은 다 뺐어. 그거 대학교 이후 다 밀어버려.
수학적인 재능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수준의 것들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가르쳐요. 대표적인 게 이게 요즘에 이제 학제가 개편돼서 고등학교에서 미적분학 제도 안 가르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 때 기준으로 얘기하면 미적분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과도 미적분학을 있는데 이과는 좀 더 많이 보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 다루는 미적분학이 수학적으로 오류투성입니다. 왜냐면은 수학적인 재능이 없는 보통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기다 보니까 꼭 설명해야 되는 건 대거 대학교가 빼버렸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찾아낸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3명 있어요. 나랑 한 명이랑 의대 간 친구 3이 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말이 안 되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이거 지금 설명해주면 니네 걔는 헷갈리니까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대학 가서 수업 들으면 이해가 돼. 그건 있지. 고등학교 수학이 나조차도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 막 연습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 그건 맞다. 그건 맞는데 수학적 재능을 필요한, 수학적 재능이 있어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까지 없어.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할 수 없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다, 이거는 재능이 없어 할 수 있느냐고 믿었던 사람은 고등학교 수학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원 수학은 달라. 이건 재능이 있어.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해.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대학 갈 때 수업을 듣는데 내 친구가 수업을 하루께 내내 안 듣더라고. 시험을 봤어. 걔는 A 플러스, 나는 B.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시험 시간 2시간 동안 공식을 만들어서 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에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거랑 조금 달라. 근데 이러지 말고 내가 직접하기 힘드니까 알려준 공식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재능의 영역의 수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거하고 다르게 격차가 나고, 내가 이제 대학교 가서 물리학 수업을 듣는데 그 예전에 얘기하고 250점 만점이야. 5문제. 시험 시간은 3시간을 되게 넉넉하니까 5문제를 풀면 한 문제 50점이야. 내 얘기 들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그때 12점 받았어. 250점. 5문제도 다 풀었거든? 다 풀었거든, 분명히. 자신있게 다 풀었는데 부분 점수 긁어 모아서 유해 수습하든지 긁어 모아서 12점 받는 거야. 뭐 부분 점수 0.5점 막 그래. 근데 내가 A만. 왜냐면 평균이 7점이었고. 평균에서 7점에서 어떤 애들은 3시간 내내 뼈빨리 풀면 1점 이런 애들 나와. 빵점도 많고. 근데 그 와중에 240점짜리.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교수야. 우리 박소장도 그 정도 받았나? 수학 물리적인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100점, 150, 240점을 맞는 애들의 뭐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영역이 있다니까, 진짜. 노력으로 안 되는, 그거는 내가 한 학기 내내 다른 수업 다 포기하고 물리학 공부만 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있어, 그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내 노력 탓이 아니야.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물리학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못한다. 그거는 재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야. 고등학교 영어를 못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다음. 이거야. 이제 수학여행 했으니까 언어 얘기를 하면 동시 통역사가 된다든지 전문번역가가 되는 건 재능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창의력을 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같은 대화도 동시통역사를 누굴 썼냐에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고 분위기 좋게 흘러가기도 하고 엄청난 차이가. 근데 이게 누가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블랑카라는 캐릭터로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역할이 뭐냐면 우리나라 와서 일하시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사실 그 나라에서는 다 대단한 분이고 내가 예전에 내가 한국 다닐 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 의대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가다로 뛰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자기는 필리핀 돌아가서 병원을 차릴게. 그러니까 여기 뭐 맨날 뭐 요리를 하는 애들이 보기에는 뭐 필리핀 노동자니까 뭐 우습게 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그런데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우리나라 와서 한 1년, 2년 일하면은 말투가 딱 이런 거야. 사장님 나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보면 맛있어요. 밥 먹었어요. 행복해요. 어제 레스토랑 이렇게 얘기해. 대체 무슨 소리 얘기해? 어제 레스토랑 이거야. 알아듣잖아 우리.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외국인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야. 어순 문법 왜 그런 거 생각해?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야. 그냥 뭐 과거니 현재니 막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네이티브 미국인이 기가 막히게 조합해서 알아들어. 그래서 설마 이걸 알아듣나 알아들어. 진짜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의사소통이 된다니까. 이게 되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재능이 아니야. 재능이 아니라 그 정도 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얘가 가지고 OP으로는 등급이 IH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등급까지는 그냥 하면 돼. 재능이 필요한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재능이 필요해. 이사는 막상 미안해요. 나한테 우리 얘기가 좀 들어오면 파이썬 같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건 재능이 필요해. 그건 천재성이 필요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파이썬을 익혀서 코딩하는 거는 이건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핸드폰을 만드는 건 재능이 필요하지만 남이 만든 핸드폰을 이용하는 건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야. HTML 문법을 만드는 건 재능이 필요하지만 남이 만드는 HTML 문법을 가지고 웹페이지 만드는 거는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재능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뜻, 대충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거 맞지. 하지만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 내가 첫 번째 상황을 하는 데는 이게 여러분들 좀 자극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당장 기분 나쁘게 들려주는 양해를 구해요. 내가 20대 중반 때 이사님이 나하고 첫 번째 상황은 내 주위에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내가 너무 여기 있었던 건 있지.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낮추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서 만나보면 되게 많아. 주위에.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또 그런 사람들만 주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나보다 좀 띠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왕노릇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야. 손흥민 같은 사람 만나서 손흥민을 잡고 동시통역과 만나서 어떻게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고 재능 있는 사람 다. 자, 이런 지금 한 4페이지 남았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재능, 환경, 몸까지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는 최선을 잘 해보기 전에 몰라. 이게 중요한 거죠. 얼핏 보면은
재능이 필요한 일이고 얼핏 보면 난 재능이 없어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또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좀 해석의 여지는 개인마다 달라요. 상황이 이런데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을 처음부터 이거 재능, 환경, 운도 필요하다고 섰다라는 순간 거대한 한계에 스스로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 어떤 영역인데 더 잘하고 싶어, 발전하고 싶어, 그거 좋단 말이야. 근데 합류는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노력만으로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재능까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해봐야 돼. 근데 해봤더니 이건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네. 그럼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해봤더니 이거는 재능도 필요한 거야. 환경도 좀 받쳐줘야 돼. 운도 필요한 거야. 그치? 그렇다고 내가 또 안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생각 외로 내가 그쪽에 재능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운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환경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고 있어. 이런 식의 상황. 최종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딪혀 보니까 재능, 환경, 운이 필요한 일인데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운도 좀 딸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진 않아. 이건 자책할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더 잘하고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한 전진기를 넣자고 썼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발전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트를 더 잘하든 탁구를 더 쳐서 이것도 있고 대인관계 내가 괜히 동료들하고 좀 껄끄럽던 근데 좀 그런 거 더 잘하고 싶다 좀 내가 내 의사표현을 더 좀 세련되게 잘하고 싶다 그게 잘 안 돼 좀 그러고 싶다 이런 것도 좀 되게 다양한 거야 그거는. 내가 옷을 잘 입고 싶다 그런 것도 좋고 그거는 자기 정황이 나는 거야. 근데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이거 거쳐야 돼. 이거는 불문율이야. 그럼 명심해. 자, 첫째, 더 잘하고 싶은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일단이야. 이걸 못 느끼는데 더 잘할 수는 없어.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느껴야 돼.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를 느껴야 돼. 그런 필요를 느껴야 돼. 그런 상황이 돼야 돼. 그게 첫 번째로. 그 다음은 필요를 느꼈잖아.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한 다른 시도를 해야 돼. 자,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매번 똑같은 시도를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 바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이걸 하든 뭘 하든 계속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도를 하는데 점점 결과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평가에 의하면 이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결과, 더 발전된 상황을 원한다면 다른 시도를 해야 돼. 다른 시도. 근데 다른 시도라는 게 랜덤하게 다른 시도가 아니고 고민해. 이렇게 했더니 더 안 돼. 조금 바꾸고 다음엔 좀 이걸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보세요. 그 피트니스를 한 10년 다녔는데 근육이 하나도 안 생긴 사람 같아요. 그냥 10년을 다닌 거야. 근데 6개월을 다녔는데 확 변화가 있는 사람 있다. 두 번째 사람은 좀 더 잘하고 싶은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운동을 이렇게 해보고 내일은 좀 바꿔서 해보고 그 효과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 영어도 그래요. 외국어도 그냥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안 들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얘기긴 한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고2 한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정도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코딩 하는 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컴퓨터 게임 만들고 막 이런 데 시간을 보내서 학교 공부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고2 때 뭐 좀 집에 좀 뭔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소위 좋은 대학교를 좀 가야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뭐 부모님한테 뭔가 좀 대리만족을 드림하는 거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생긴 거야. 그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시키잖아. 그러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되게 넓은 이런 교실에 책상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등수대로 앉히는 거야. 전교 등수.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애들은 전교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돼. 나는 그때 전교 뭐 한 170등 막 이랬으니까 뭐 나 저 뒤에 있어. 그렇게 앉혀. 근데 내가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놈들은 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들이야. 뭐 불명하지. 뭐 잘 찍었든 뭐든 성적이 높은 건 내 앞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쉬는 시간마다 내 앞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봤어. 물어보고. 처음부터 맨 앞에 있는 애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나하고 갭이 크니까. 내가 좀 앞에 있는 애들. 걔들 무슨 문제집 푸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막 물어보고 흉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효과 없는 방법은 버리고 효과 있는 방법은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 해서 내가 그 맨 앞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한 고등학교 전체에서 한 170등 이 정도 할 때 그때는 고등학교 과목이 한 20과목 정도 되게 많았는데 과목마다 문제집을 다 썼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 문제집도 있고 뭐 체육도 있고 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야. 좀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지. 근데 내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나보다 앞쪽에 앉아있으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최상위권으로 가면 가서 문제집 개수가 줄어.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잘하는 애들일수록 문제집 종류가 많아.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 필요하면 과학 정도만 문제집이 있고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 문제집이 없어.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수학 문제집이 여러 번이야. 끝까지 제대로 푼 게 없어. 공부 잘하는 놈들은 문제집이 수학 문제집 한 번이야. 대신에 그걸 여러 번 봐. 뭐 이런 식의 소소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집요하게 따라했지. 엄청난 효과가 있어. 그냥 보통 그렇게 안 하지. 자존심 상하지. 근데 그게 맞다라는 거야. 그냥 내가 전체에서 170등 정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드립다 열심히 하면은 계속 똑같은 데 다르게 해야 돼. 다르게. 아이폰 광고처럼 핑크 디퍼런트 이렇게. 근데 무턱대고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게 있잖아. 걔들한테 물어보고 보고 흉내내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강력하게 효과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무조건 효과가 있어. 뭐 다이어트를 한다. 해오던 방법은 다이어트가 잘 안 될 거니까. 그럼 다이어트 성공해서 물어봐. 따라해.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나중에 내가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중간고사에서 59점을 받는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이하인가 막 그런 식이었어. 근데 영어가 뭐 5단인가 그래. 그래서 영어가 수가 우가 되면은 뭐 내신 성적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알지? 그러니까 뭐 1단위짜리 수업이 수가 우되는 거하고 5단위짜리 수가 우되는 거하고 내신에서 타격이 훨씬 더 크지 않아. 근데 이제 평균 점수가 낮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점수가 높으면은 평균 90점이 돼야 수고 이렇게 차등이 있어. 근데 이제 영어를 평균을 낮긴 했으니까 중간 기말 합쳐서 평균 점수가 79.5점이 되면 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말고사를 다 맞으면 79.5점이야. 그 상황이 닥친 거야. 근데 결국 100점을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한 문제를 내가 다 구했어. 수송을 해. 그때는 지금처럼 막 정보가 막 갈 때 물어보면서 그 문제를 내가 다 분석했어. 문제 유형. 그리고 내가 그동안 틀렸던 문제 유형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 확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요하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 중에
전치사 가로놓기를 틀린 적이 있었다는 걸 알아내서 그 전치사 부분을 다 지워서 전치사를 시험 범인 전치사를 다 외운다. 이런. 그럼 당연히 교점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거 보완하고 우리가 보드게임 탁구를 잘하는 것 자체는 전혀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재밌자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것 자체는 안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이거 우승해봐야 지금 2시간씩 가고 대단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보잖아. 탁구 실력이 확실히 늘었어, 다들. 그치? 어제 내 손님들 봤거든. 박수영이 뭐 무참 이겼어. 우리 손님들,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 손님들 박수영이 우리에서 뭐, 탁구 우승자인 줄 알아, 지금.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그만큼 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데 뭐 다 저희 탁구 선수가 어떻게 대회 나가진 않을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소소한 걸 점점 잘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그 방법론을 가지고 내 개인의 영역, 내 공적인 영역, 업무나 일이나 내 꿈에 이렇게 대응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은 더 잘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누르는 거예요. 많아. 알지? 누군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회사 아니더라도 그날에 사용하는 거. 그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기가 막히게 늘어나. 또 실제로 잘 안 돼. 그럼 그것들은 안 돼. 근데 왜 이런 행동들을 하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해는 돼. 내가 이거 잘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어떤 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됐을 때 상처잖아. 기분 좋진 않지. 응? 그치? 기분 나쁘잖아. 나 최선을 다했고 막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떨어지고 막 지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상처니까 이제 그런 걸 안 겪고 싶어서 보통 쓰는 방법이 이게 뭐냐면 그 일이 되게 안 중요한 일로 만들어. 그 방법 쓰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을 봐. 아 이거 운전면허 시험보다 쓸모없는 시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또 시험 떨어지겠지. 내가 보기엔 별 중요한 시험 아니었어. 뭐 이렇게 이 방법을 많이 써 보통. 두 번째는 내가 뭐 감기에도 걸렸고 주말 할 일도 많고 뭐 바쁘고 이번에는 내가 조금 시간이 또 물론 결과 안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핑계거리가 늘어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뭐 이랬고 저랬고 저랬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되게 유약한 거지. 유약한 거지. 반면에 더 잘할 방법을 찾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만들고 경영을 하면서 좋은 거 보면 내가 한 달 사이에 받는 거절과 실패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빈도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겪는 것보다 많아. 그러니까 그 예전에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1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거절을 그냥 수시로 겪어. 근데 그 말의 뜻은 뭐지? 당장에는 앞의 경우가 마음 편하겠지만 발전할 일은 없다. 내가 지금 한번 우리 조은영 선생님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좌절
있을 거야. 있는 생각 안 나는 건데 뭐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안 되는 거. 그게 생각이 안 나. 내가 크게 실패하고 크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해내고 싶은데 못했고 이런 게 딱히 없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좋은 얘기야. 그렇게 좋은 얘기. 그리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냥 계속 그 상태. 계속 그 상태.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어쨌든 젊잖아요. 내가 지금 20대, 30대 뭐 이렇잖아.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땠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 충분히 다 열심히 살았고 잘했고 됐었던 됐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가느냐 이런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면 뭐 나보다 또 여기 있는 다른 사람 훨씬 더 대단하게 되겠지. 그리고 저 탁구조차도 한 몇 달 뭐 열심히 치다 보니까 실력이 팍팍 늘잖아. 저런 거조차도 다투도 하다 보면 이런 허접한 일도 하다 보면 느는 판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일도 그렇게 하면 일처월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년 뒤에 이게 뭐야? 비행기가 이륙을 못해가지고 그냥 밑에 비행기가 엎어버린 거지. 이륙을 못하는 비행기였네. 이륙하다가 추락한 거야. 요렇게 10년을 보내면 10년 내에 할 줄로 있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이륙하다 실패하고 이륙하다 실패하고 하겠지. 결국에는 하늘을 떠야 돼. 자, 그럼 오늘 얘기가 뭐 중세 시대부터 쭉 흘렀는데 요약하면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거든요. 그 현재도 전 세계 240개 나라 중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 나라도 많아. 신분제 그냥 갇혀 사는 사람도 많고 그냥 뭐 난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운 좋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멘탈리티를 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 건 맞다. 재능, 운, 환경이 필요한 일도 분명히 있어.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근데 세상을 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 이게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재능이나 운, 환경을 받쳐야 되는 일을 부딪혀 보기 전에는 몰라. 근데 부딪혀 봤더니 이거 웬일로 재능, 운, 환경까지 필요해. 그 다음에 내가 그 재능, 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그건 자책할 일은 아니야. 그치?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그 경험 자체는 남지.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노력만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잘할 거야. 그리고 다른 자기가 재능, 환경, 운을 갖추고 있는 영역에서 또 잘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능, 환경, 운이 없는 영역에서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헛짓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 뭘 느끼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좀 제대로 한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학교 수업에 적은 공부를 하고 학점을 잘 받는 그런 공부와 대학원에서 논문을 잘 쓰고 연구를 잘하는 공부가 달라요. 이게 같은 게 아니야. 같은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앞에 공부에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막 뭘 여러 가지 많이 걸렸거든. 학회장도 하고 동료장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자친구도 이러니까 조금 공부하고도 학점이 잘 나오는 쪽으로 공부하고요. 그런 요령이 또 있어. 근데 그때 내과 친구는 그런 재능이 없었어. 그래서 걔는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점이 신기하게 안 나와. 2점대 초반이야. 난 30도 후반이야. 내가 막 가수도 그럴거야. 근데 대학원에 딱 가니까 그 영역에선 걔가 재능이 있어. 오히려 내가 재능이 있어. 내가 공부를 그만둔 거야. 걔는 그 친구도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교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재능이 없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음악에 재능이 없어. 근데 그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 재능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 상태에서 작곡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내 재능이 맞는 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쫙 뻗는 거야. 그런 걸 내가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있지 않아? 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했지. 생각나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수능 성적 안 넣는 애 있었잖아. 걔들은 대사갔습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영역에서 재능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자기가 재능 있는 영역을 만나면 그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한 거를 각자 좀 다르게 해석할 것 같은데 다트 얘기하다 여기까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10월달이야. 좀 있으면 11월 12월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 단위로 좀 그런 걸 느껴요. 아, 연초보다는 연말 좀 왔을 때 지난 1년 내가 직장생활, 회사생활하고 여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나아졌다라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정상은. 정치랑 그런 느낌인가 싶어. 1년 전하고. 아니죠. 그럼 다행이고. 그러니까, 나만 느끼면 안 되지. 옆에 사람도 그렇게 느끼게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고3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거. 왜냐면, 내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부할 필요를 느끼고 막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다 열심히 하잖아. 내가 깜짝 놀란 거 뭐냐. 내가 그때 뭐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와서 도서관 가서 뭐 새벽 한 2시까지 공부하다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전교 꼴등, 우리 반 꼴등인 애도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걔는 공부를 아예 접을 줄 알았어. 아니야. 반에서 꼴등인 애도 진짜 외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아예 소신과 직업반 간 애들 말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걔들도 새벽 1~2시까지 공부해. 앞에 아인슈타인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가. 걔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나는 나 혼자 공부 잘하는데 물어보고, 정말 영어에서 100쪽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이거 이 차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오늘 여기까지.